네, 안녕하십니까. 수고로 보는 짧은 점심시황입니다. 네, 5월 22일이고요. 네, 지난 주말부터 한국 증시를 짓눌렀던 뭐 HLB 급락이라든지 또는 이란 대통령 사망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되면서 한국 증시가 오늘 좀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내일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는데 역시 우리 웨스타 회원님들은 참 네, 현명하십니다. 그렇죠?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보다는 네, 좀 더 확실한 투자를 하는 것이 우리 웰스탁의 기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내일 뭐 엔비디아 실적은 당연히 좋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주들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좀 더 확실한 우리 현실에 맞는 그쵸? 너무 네. 기대만 커도 안 됩니다. 그쵸? 미국의 엔비디아가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다 좋은 게 아니죠. 반도체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기대감에 올랐던 종목들은 최근에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우리 현실에 맞는 한국형 인공지능의 수혜주를 찾자.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네, 제가 뭐 최근에 강조드린 종목들 네, 오늘 좀 시장이 좀 진정이 되다 보니까 역시 다시 반등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일단 먼저 미국 시장부터 간단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나스닥, 네. 네, 어쨌든 간에 이번 달 CPI가 잘 나왔고 이달 말에 PCE 발표가 있습니다. 네, 이번 달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그죠? 예, 금리나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연준 의원들은 이제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또 인플레를 자극하기 때문에 계속 좀 매파적인 발언 또는 신중한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역시 인플레가 꺾이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미국 경기도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제 주식은 기대감이다 보니까 나스닥도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서 쭉 올라가고 있고요. 물론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지난밤에는 테슬라가 이제 그 미 증시를 견인했죠. 그래서 주가가 너무 바닥을 150불 밑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좀 주가 관리를 좀 해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주가가 좀 지지부진해지면은 뭔가 하나씩 툭툭 꺼내요, 그렇죠? 이번에는 이게 전기 트럭 셈인데 근데 뭐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물론 전기차가 소형 차량에는 좋지만, 대형 트럭에는 저는 수소차가, 수소 연료 전지가 훨씬 더 적합하다라고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를 해서 왔었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내 오늘 테슬라, 그리고 뭐 세미가, 전기 트럭 세미가 뭐 바로 나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역시 2차 전지는 조금 더 좀 아직은 실적이 확실히 나올 때가 아니니까 좀 아직은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역시 장 초반에 2차 전지가 좀 강세였지만 크게 좀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역시 뭐 엔비디아 얘기 안 할 수도 없죠. 그래서 역시 정고점에서 물론 실적은 좋은 것을 누구나 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최근에 인공지능의 흐름이 굉장히 가파르기 때문에 실적은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역시나 향후 전망, 그렇죠? 엔비디아를 또는 겨냥하는 또 이제 또 세력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너희만 하냐.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최근에 좋지 못한 것은 어떤 이런 반대쪽에 서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어떤 밸류체인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이제 강력한 아직 대항마가 되지도 못하고 이제 어정쩡한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많이 못 가고 약간은 이제 애매한 상황이다. 그래서 코스피도 많이 못 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엔비디아의 어떤 대항마가 들어설 수가 있을까? 또 이제 엔비디아의 어쨌든 젠슨화 얘기를 한번 또 들어봐야겠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서도 퍼스트솔라, 네, 역시 태양광주입니다. 역시 미국에는 IRA 정책 종목이죠. 이런 종목들이 역시 전력 관련해서 좋습니다. 물론 뭐 아리백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재생에너지. 미국에서는 재생에너지가 워낙 나라가 크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뭐 풍력이 좋은 장소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태양광이 유리한 곳도 있을 거예요. 그죠? 뭐 텍사스라든지 뭐 1년 내내 거의 뭐 햇볕이 쬐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냐 이 말이죠. 그죠? 우리나라 1년에 해가 뜨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뭐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좁다 보니까 좀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태양광은 알다시피 이게 중국의 너무나 저가 공세가 좀 심하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IRA가 좀 버팀목이 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한국형, 우리한테 적합한 게 뭐냐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주식을 할 때는 특히나 이런 점에 더 각별히 좀 주의해야 된다. 미국이 좋다고 우리가 다 좋은 게 아니다. 그쵸? 예. 그리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뭐, 10년물 국채금리가 그래도 좀 약간 꺾인, 이것도 사실은 우리 오늘 좀 시장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국채금리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반등하는 듯 하다가 또 꺾였죠. 역시나, 네,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꺾이는 모습이 계속 보이니까, 네, 이것도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게 좀 주말에 저 간담회 서늘하게 했죠. 이란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커지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불확실성이 있었지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좀 조심스러운 얘기죠. 다른 나라의 어쨌든 대통령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좀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 미국과 이스라엘, 이 서방이 개입했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헬기가 너무 노후가 돼서 이게 첫 번째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악천후, 그죠? 이란은 굉장히 고지대예요. 고원이다 보니까 이런 악천후. 악천후가 또 이유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서방보다는 만약에 누가 개입을 했다라 인위적이라고 하면은 서방보다는 이란 국내에 문제가 아닐까 이런 가능성이 좀 더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역시 지정학적 리스크로 커지지 않는 상황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생이 이제 지수 2만 정도 근처 올라오니까 역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어제 조정을 좀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쵸? 이게 뭐 좀 저평가에서 조금 벗어났죠. 그리고 네, ELS 이제 좀 피해보신 분들이 국내에도 많았었는데 어느 정도 많이 복구가 됐을 겁니다. 물론 뭐 ELS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좀 더 많이 갔으면 하지만 이제 문제는 중국이 너무나 저가로 전 세계 공급망을 위협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고 미국이 강력하게 당연히 견제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그리고 이제 남미에서도 너무 좀 그 중국산 너무 저가로 공세가 심하다. 이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를 좀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나빠도 안 되지만 너무 좋아도 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어쨌든 저가 공세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을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오늘 좀 반등이긴 합니다만 좀 크진 않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매물도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래나 저래나 한국 증시 중요한데, 오늘 장 초반에 좀 눌림목이 있었죠. 삼성전자가 눌림목이 있다가 좀 살짝 반등을 해줬습니다. 현재 저 강보권에 있고요. 역시 삼성전자가 강하지 못한 이유는, 그러니까 애매합니다. 그쵸? 반도체 업황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탑재한 이제 갤럭시도 잘 팔리고 있고 좋지만, 역시나 파운드리에서 TSMC,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것저것 다 하죠. 파운드리도 하고, 메모리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약간, 미국의 빅테크들도 덜 좋아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경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그렇고 역시 TSMC에 비해서 파운드리에서 너무나 좀 약세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엔비디아에서 HBM 수주도 하지 못하고 애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반도체 부분의 수장이 좀 어제 교체가 됐습니다. 좀 삼성전자의 좀 애매한 좀 위치 이런 것들이 주가의 발목을 좀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네, 어쨌든 HLB의 급락 사태는 좀 멎었죠. 그래서 오늘 좀 반등이 나올 것도, 지난번 또 테슬라가 또 크게 또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법도 하지만, 그렇지만 2차 전지가 또, 추세적으로 강하지 못하다는 게 또 문제가 되고 있죠. 이게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HLB는 저 하루 이틀 예,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2차 전지가 지금 강하게 반등이 나오지 못한 부분이 좀 아쉬움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은 지금은
네, 타이밍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좀 아쉬운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이게 한국 주식 할 때 또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타이밍이라고 말씀했죠. 예, 지금 아직은 좀 타이밍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요. 예, 만약에 때가 되면 제가 또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 우리가 집중과 선택,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집중과 선택. 지금은 무엇을 하는 게 우리가 또 수익률을 더 예, 수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제 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집중과 선택할 때 아직은 2차 전지는 타이밍이 아니다. 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좀 서운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려야지 헷갈리지 않아요. 저도 이제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왕이면 좋은 얘기를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는 이제 말씀을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애매하게 말을 했다가 그죠? 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애매하게 말을 했다가 헷갈리시는 분들이 적잖이 있으셔서 좀 더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욕을 먹을 때 먹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수익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간에 그 매동이 그래도 좀 진정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선물 뭐 많지는 않지만 역시 엔비디아의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장 초반에 좀 외인들이 이거는 좀 고의적으로 일부러 누른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뭐 좀 그동안에 그 악재들이 해소가 되었으니 그쪽 어느 정도 진정분명인데 장 초반에 누르다가 이제 슬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의도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차트로 봤을 때도 뭔가 21선까지 눌렀다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집니다. 네, 역시 뭐 최근에 좀 코스피 현물 매도가 있긴 있었지만 뭐 그렇게 많은 거 아니죠, 그렇죠? 그동안 매수했던 거에 비하면 이제 매도가 그렇게 큰 건 아니었다. 오늘 다시 매수로 전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네, 선물도 역시 조금은 매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을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하지만 또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공지능의 어떤 추세적인 상승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게 얼마나 또 크게 얼마나 더 갈 수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런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역시 그래서 강하게 베팅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아까 삼성전자 먼저 말씀드렸지만 엔비디아가 잘 간다고 인공지능이 잘 간다고 모든 반도체가 다 잘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이렇게 삼성전자의 그 애매한 포지션 요거 때문에 어제 수장도 좀 교체가 됐었고요. 그렇죠? 엔비디아의 어떤 HBM 밸류 체인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밸류 체인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SK 하이닉스 또는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은 최근까지 좋았죠. 그죠? 오늘도 상승 중입니다. 그죠? 역시 HBM 확실한 밸류체인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어쨌든 실적이 말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SK 하이닉스가 좀 잘하고 있다. 그죠? 그런 부분을 칭찬을 해줄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수장까지 교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뭐 막 확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상황을 잘 대응을 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 그래서 삼성전자의 애매한 포지션, 그렇죠? SK 그러니까 뭐 일단 미국의 빅테크랑 경쟁할 수 있을 만큼 이제 큰 기업이기 때문에 견제를 좀 받고 삼성전자를 도와주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견제를 은연중에 받고 있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진전할 수 있을지 그 내부적인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죠? 물론 삼성전자가 기술이 안 돼서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빅테크랑 이제 경쟁할 수 있다는 그런 포지션 때문에 오히려 좀 견제를 받는다.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합당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역시 미국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뭔가 경쟁할 것 같으면은 더 좋아요. 뭐 중국이 견제받는 것도 보면은 딱 확실한 이유를 알 수가 있죠. 네, 어쨌든 간에 외인들이 오히려 이제 엔비디아의
예, 확실한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선호해주는 모습이고요. 예, 물론 지금 뭐 20만 원 가까이 또 왔기 때문에 예, 내일 또 변동성 봐야겠지만 뭐 최근에 뭐 제가 SK 하이닉스를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는 않죠. 물론 여기에서 좀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그 얼마나 더 갈 수 있을지 문제였기 때문에 예, 지금은 SK 하이닉스 역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시죠? 예, 그러고, 예, LS 일렉트릭, 예, 이 종목은 다시 봐도 정말 아쉽죠. 네, 우리가, 예, 요 부분에서, 그러니까 여기, 예, 겉에 터졌을 때 이때 봤습니다. 그래서, LS가 사실은 이전에 그, 신주 상장 때문에 앞전에 좀 눌렸어요. 그 눌림목이 있어서, 예, 변압기 종목 중에서 가장 늦게 갔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봤는데, 대부분 뭐, 그죠? 들어갔다가 하더라도 이제 여기서 예, 이렇게 눌림목에서 예, 버티지 못하신 분이 많았을 것이고 그로 더 강한 흐름입니다. 이게 뭐 10만 원 위치였으니까 뭐 7, 8만 원대였죠. 이제 뭐 21만 원대면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그래서 예, 미국의 전력기기, 변압기 예, 교체 수요 예, 어마어마하죠. 또 IRA 수요가 또 있었고요. 이게 예, 인공지능의 어떤 데이터 센터의 설립과 건설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강한 흐름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변압기 또 전력기기 이후로 간 게 또 여기 전선이었고요. 이것이 구리 가격의 상승과 맞물려서 그리고 어제도 봤듯이 아까 이렇게 미국의 포스트 솔라에서도 봤듯이 태양광 그러니까 발전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신재생 또는 탄소 중립 이런 쪽이 강하단 말이죠. 뭐 유니드도 최근에 좀 이제 탄소 포집으로 강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역시나 지금 뭐 일단 11차 전기본 줄여서 전기본이라고 하는데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조만간 발표가 돼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뭐 국회가 조금 좀 시끄럽죠. 예, 그러다 보니까 뭐 5월에는 발표가 어려울 것 같고 한 6월에는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역시 이제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일단은 뭐 6월 7월에 체코 원전 이것도 기대를 해야겠죠. 그리고 굉장히 내용이 많아요, 그죠? 그 SMR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래서 이쪽이 좋을 수밖에 없다. 뭐 우리는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로 보고 있습니다만 한전기술 이 종목도 원자력 관련해서 체코 그 원자력 수주 요것에 대해서 굉장히 흐름이 강한 흐름이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시장이 뭐 안 좋다라고 생각되는 분들은 있겠지만 그런 분들은 뭡니까? 기회가 있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의 인공지능 그게 우리나라 물론 반도체가 먼저 앞서갔지만 그런 종목들은 지금 오히려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그죠? 예, 그런 미국의 인공지능의 어떤 호황, 좀 약간은 버블일 수도 있지만 이런 호황의 어떤 밸류체인에 속한 종목이고 그렇지 못하면서 기대감만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어쨌든 미국의 상황인 것이고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 상황에서 일단은 변압기 종목들이 전력기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앞으로 이제 또 여름도 오고 전력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전력을 공급할 것이냐? 물론 포스솔라처럼 IRA의 수혜를 받는 태양광도 갈 수가 있지만 우리는 좀 더 원자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이게 수출과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봐야 된다. 그렇죠? 어제도 오히려 조금 눌렸을 때 기회가 된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진짜 세게 갈 수 있으니까 계속 관심을 좀 가져보시고요. 어쨌든 간에 한전기술도 보면 물론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밸류체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되어 있다는 거죠. 굉장히 기관이라든지 외인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 역시나 체코 원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많이 남았어요. 시간도.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수소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지금 현 정권에서는 뭔가 이게 겉으로 드러내고는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수소도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한하게도 그래서 아람코라든지 이런 석유회사, 예,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제 아랍에미레이트, 이제 석유에 의존하는 이런 경제들도 수소에 대한 어떤 예, 투자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가는 못 갔지만 예, 수면에서는 그 수면 아래서는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청정수소 네, 그 입찰 제도라는 게 이제 6월에 예, 이제 뭐 이게 입찰 공고가 이제 5월 24일 좀 떴다고 하는데 역시 이러면서 또 이제 관련주들이 또 오늘 또 급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역시 수소도 예, 우리가 예, 계속 봐야 되고요. 아까 그 미국 그 테슬라가 이제 뭐 셈이라고 하는 전기 트럭을 이제 뭐 예, 출시할 거다. 뭐 출시는 이미 뭐 돌아는 가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역시 이런 트럭이라든지 이렇게 중대형은 예, 수소가 좀 더 유리하다. 예, 이런 저의 관점은 좀 바뀌지 않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뭐 아직은 크게 당장 크게 가기가 어려워서 예, 제가 이제 말을 좀 아끼고 있었습니다만 역시 수소도 예, 결국에는 갈 수밖에 없다. 또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간에 이랬는데 오늘 좀 강하게 또 반대를 해줬습니다. 역시 18,000원에서 역시 역시 저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바닥을 좀 다시 한번 잡아주더니 오늘 거래량이 터지고 있습니다. 역시 수소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또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엄청 크게 올라가진 않아요. 역시 기대감이 올라가는 거 있지만 앞으로의 방향성은 맞다라는 측면에서 오늘 좀 더 먼저 올라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수소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요. 역시 뭐 당장 이것을 좀 공략하라 하기보다도 물론 이제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역시 눌림목에서는 조금은 역시 이제는 이제 6월이 되고 이제는 25년도 아직은 조금 좀 시간이 있습니다만 역시 이제 내년 25년도에는 역시 수소가 좋을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먼저 올라가고 있다. 먼저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뭐 네,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무조건 뭐 안 좋은 것만 꼬집어서 얘기하면 뭐 무한대로 좋지가 않을 거예요. 그죠? 뭐 단순히 뭐 공매도만 얘기하더라도 공매도 제기하면 우리나라 주식 박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지만 공매도를 금지를 했어도 그냥 못 가는 섹터는 못 가요. 그렇죠? 잘 가는 섹터는 잘 갑니다. 예. 이게 크게 이렇게 의외로 크게 상관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금투세 얘기도 요즘 많이 하시는데 뭐 금투세가 뭐 된다 안 된다 뭐 이거 어차피 뭐 예전부터 원래는 일정이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또 그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 좋은 섹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타이밍을 잘 맞춰서 하는 투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웨스탁은 그런 것을 추구하고 있고요. 다들 맞잠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하셔야겠죠? 감사합니다.